자, 이렇게 대주주들이 팔 의사가 없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의 팔을 비틀고 목을 비틀어서 결국은 매각시킵니다. 이게 작물이 아니고 뭡니까? 오늘 한 편의 돌발 영상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겉으로는 매우 기이하고 웃긴,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매우 우울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저는 YTN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공영의 반대는 사형이고요. 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YTN을 일반 기업에 팔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사적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YTN 강탈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김장현 한전 KDN 사장님, 2022년 8월 16일 한전 KDN에서 만든 문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업부로 이른바 혁신안을 보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요. 존치 출자 회사와 관련된 의견으로 YTN 주식회사 현 시점에서 매각 시 투자 원금 대비 손실로 이어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수익 증가, 매출액, 영업이익 향상이 기대되는 바 향후 재무 전망 긍정적이다. 이것은 보유하겠다는 의사죠? 네, 그 당시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정기환 마사회 회장님 문건 보겠습니다. 이것도 2022년 8월 28일 한전 KDN의 혁신안이 만들어진 직후에 마사회가 농림부로 보낸 혁신안입니다. 존치 출자 회사에 관한 의견으로 비슷한 입장을 밝힙니다. 기관 업무 수행과 관련한 필수 자산이거나 출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유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무 상태가 양호, 경영 개선을 통한 재무 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자 회사. 보유하고 있으면 낫다는 뜻인가요? 이 문건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해석하지 마시고. 예, 그 당시에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출석을 하셨어요. 관련된 그렇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것으로 합니다. 당시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YTN을 지금 몇 퍼센트 보유하고 있죠? 주식을? 지금 9.5%가량 됩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검토한 바가 없고 또 8월 말에 농식품부와 협의 속에서 혁신 계획안을 낼 때도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혁신안 작성하고 약 한 달 뒤에 국회에서 발언하실 때 검토한 바가 없었다고 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언급하신 혁신안에는 안 팔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만 확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대주주들이 팔 의사가 없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의 팔을 비틀고 목을 비틀어서 결국은 매각시킵니다. 이게 작물이 아니고 뭡니까?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2단계로 넘어갑니다. 대주주의 목은 비틀었고요. 이제 작물로 시장에 내놓습니다. 자, 2023년 각 대주주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 주관사 입찰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충훈 삼성증권 부사장님, 이게 전부 다 삼성증권과 관련된 건 아닌데 지금 PPT 띄운 걸 보면 한전 KDN의 21.43% 지분과 한국마사회 지분 9.52% 지분 매각이 따로따로 진행되는 거죠. 이게 업계 반영 맞습니까? 통상 대주주가 주식들 합쳐서 팔아줘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내 주식 팔아줘가 맞습니까? 저희는 한전 KDN의 공고를 보고 참여했을 뿐이고요. 사실 마사회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한전 KDN 매각 주관사 입찰 공고를 보고 입찰하셨어요. 이때 5개 경쟁사가 있었죠? 삼성증권 포함해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3일에 삼성증권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그 지위를 포기하셨죠? 예, 공문을 발송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도 같은 방식으로 매각 주관사 공고를 냅니다. 근데 여기에는 NH투자증권만 마지막 날 입찰 들어가요. 가만히 있으면 NH투자증권이 됩니다. NH투자증권이 당일날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철회를 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두 덩어리의 지분을 매각하는 매각 주관사 선정 입찰이 시작부터 이상합니다. 선정되었거나 선정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 해당 증권사들이 포기를 해요. 삼성 쪽에서 저희에게 하이브가 SM 주식을 매각하는 일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이 일 처리 때문에 일이 과중해서 YTN 매각까지 다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을 의원실에 사전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SM 지분 하이브가 이제 사들이는 과정과 YTN의 이 매각 주관사 선정 과정을 보면 이게 도대체 병행이 불가능한 상황인가 의문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SM 건은 3월 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YTN 건은 8월 9월까지 가요. 사실 저희가 그 2월 맨 처음에는 저희가 공개매수 자문 계약을 체결한 거는 2월 9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3월 달까지 하기로 돼 있었고요. 저희들은 맨 처음에는 저희가 공개매수 가격을 12만 원으로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는 무사히 이제 그 공개매수가 성공할 거라고 낙관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를 했고요. 근데 입찰에 참가한 15일 이후 16일 날 모 증권사 판교 지점에서 K사의 주식 대량 매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저희 전략과는 다르게 말씀하신 대로 3월까지 이 딜이 공개 매수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가 어려워지는 지경에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S사 주가가 저희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을 훨씬 상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고객과의 신뢰 유지를 위해서 당시에 좀 저희가 수수료를 포기하더라도 저희 모든 M&A 역량을 기존 고객과의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서 집중하기로 결정을 하고 부득이하게 이 동 YTN 매각 주관사 지위를 포기하기로 내부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그 말씀 다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매주 주별로 하는 내부 회의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료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 그 3일 회계법인 대표님, 3일 회계법인이 일종의 어부지리를 얻은 것 같아요. 우리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전 KDN 내각 주관사 입찰에 들어가셨죠? 맞습니다. 네, 기술평가, 가격평가 다 했는데 순위가 2등이었어요. 1등보다 높았던 점수가 기술평가 중에서 비계량 부분이었습니다.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비계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서 2위로 됐고,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운 좋게도 1등인 삼성증권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슷한 시기에 마사회 입찰도 있었어요. 그 나중에 그 마사회 입찰에 들어가신 이유가 자발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외부 요청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자발적이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 1차, 2차 공고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3일이. 그렇죠? 이때는 이미 그 한전 KDN의 사업자가 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3차에서 마사회가 조건까지 변경해 줍니다. 회계법인들 들어오라고. 이때도 안 들어가셨죠? 그때는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네. 한전 KDN 쪽에 네. 저기 제출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좀 늦어져서 못 냈습니다. 원래는 3차에 들어가려고 했다. 온전히 자발적인 판단으로 마사회도 입찰하게 됐다는 것이죠. 한 가지 우연이 있어요. 더. 원래 마사회 1차 입찰 공고에서 NH투자증권 제안서가 제출이 됐었어요.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이 사실 아시죠? 들었습니다. 한전 KDN에서 삼성증권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없었고, 또 운 좋게도 마사회에서도 1차 입찰 공고에서 끝나는 거였는데 본인 스스로 NH 스스로 철회하는 바람에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정말? 저희는 그 상황은 알 수 없고요. 뭐 저희한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윤병훈 NH투자증권 대표님, 네, 나오시면서 질문을 좀 들어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질의에 왜 포기를 했냐라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마사회 소수 지분을 살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한전 KDN 그리고 마사회 이 매각 주관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모든 회계법인 증권사 다 확인을 해봤는데 유일하게 NH투자증권만 유진그룹이 입찰할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수자가 있는지 몰랐다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 회사를 살만한 회사가 누가 있느냐를 태핑을 합니다. 태핑을 하기 전에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기존에 언론사가 있는 회사들, 그리고 아예 없는 회사들, 그리고 언론사만 하는 회사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누가 살 수 있는 거냐 저희 내부적인 그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의 결과다? 예, 유진그룹이 들어간 것은? 스터디 결과입니다. 증인이십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NH투자증권 측에 확인을 이미 했어요. 유진그룹이 먼저 자문을 요청해 왔다고. 왜 거짓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자명 요청이 아니고요. 접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이 왔어서 그 연락 받은 내용은 YTN에 대한 그 공시 내용을 정리해서 내용을 좀 정리한 리포트를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말고는 없었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고 스터디를 했다는 이상한 표현을 쓰셨습니까? 인수희망자가 없을 것 같아서 마사회에 매각 기반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수희망자 여러 기업을 이미 파악하고 계셨고 그 스터디라고 표현하셨어요. 11개 언론사, 5개 언론사 보유 기업, 그리고 15개의 언론사를 보유하고 싶어하는 희망 기업들 총 31개 유진그룹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 매각 주관을 포기한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계약을 맺었으면 이후에 한전 KDN 측과 여러 가지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한전 KDN은 저희가 순위가 떨어져서 아예 탈락됐었습니다. 한전 KDN의 매각 주관사가 선정되면 그 두 주관사가 또는 두 대주주가 뭔가 협상을 벌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매각 공고에 있어서 두 기관이 각자 매각하는 형태로 하신다고 공고를 들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충은 삼성증권 부사장님, 하이브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인력 부족 또는 뭐 한쪽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 다른 투자 자문회사나 회계법인에 물어봐도 삼성증권이 이런 반응입니다. IB그룹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내부 그 조직을? 예, 네. IB 인력 부분이라고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IB 부분은 총 130명 정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전 KDN 주관사 자격을 포기하게 된 근거 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IB그룹의 그 인력 현황 자료로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 3일회계 대표님, 어떻게 보면 우연 끝에 이 두 건의 언론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두 건의 매각 주관을 맡게 됐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KDN에 입찰했을 때 5개 증권사와 회계법인이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단독 매각을 제안한 쪽이 4곳이고 NH투자증권만 통매각 2개의 지분을
부분을 다 합쳐서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3일 회계법인은 단독 매각이 낫다고 판단하신 거죠? 이 당시 입찰할 때?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럼 근거를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거 3일 회계법인에서 단독 매각을 제한한 사유예요. 제1안으로 단독 매각을 제한하신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장점으로 단일 소유자의 지분 매각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너무 합리적인 것이어서 저 같은 비전문가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잠재 매수자의 풀 확장.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가격을 높일 수 있다. 매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안사들은 어떤가 하고 봤어요. 안진 회계법인의 의견인데요. 비슷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매각할 때 양사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어렵다. 공정성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한쪽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리고 이 두 번째 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잠재 투자자의 경우 방속법상 30% 제한으로 전체 지분 취득이 불가하다. 이 얘기는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30%가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사들은 아예 YTN 지분을 살 수가 없어요. 맞죠? 네. 그리고 자산 10조 이상의 기업 집단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눠서 파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3일 회계법인도 단독 그 매각으로 제1안으로 제안하셨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 이해가 틀렸습니까? 간단하게 틀렸는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세요. 1안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